제1장 혀가 천냥인 사내 팔복. 옛날 조선 팔도에 김팔복이란 사내가 살았는데 이 위인의 혓바닥이 가히 보물이라. 없는 산도 만들어 팔고 마른 우물에서도 물을 길어 올린다는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어수룩한 양반 하나를 잡고 늘어진 팔복의 눈동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번들거립니다. 나으리 이 돌멩이로 말할 것 같으면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신비한 약석이옵니다. 주변 상인들은 혀를 차면서도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이장 저승 문턱의 불호령.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헛다리를 짚은 팔복이 돌부리의 머리를 찍고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는 저승법정 한가운데였지요. 대들보만 한 붓을 든 염라대왕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내 이놈 팔복, 내 놈의 혀 놀림에 피눈물 흘린 이가 한둘이 아니거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드느냐. 당장 끓는 기름 가마에 쳐넣어라. 팔복은 오금이 저렸지만 죽어서도 그놈의 입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3장 사기꾼의 마지막 도박. 염라대왕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말 주변이 조금 좋았을 뿐 본심은 비단결 같았사옵니다. 염라대왕이 코웃음을 치자 팔복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도박을 겁니다. 좋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 생각하신다면 이승에 제 죽음을 슬퍼해 줄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지요. 만약 제 죽음을 믿지 않고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야 합니다. 염라대왕은 이 당돌한 제안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4장 염라대왕의 오판. 팔복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급사했으니 아직 자신의 시신이 집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는 당연히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을 터였죠. 염라대왕은 곰곰이 생각하다 그 오만방자함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 놈의 혀가 참으로 질기구나. 좋다. 내 놈이 정말 그리 자신만만하다면 저승사자와 함께 이승으로 가 확인해 보거라. 허나 거짓탄로나면 그 즉시 아비규환 지옥행이다. 5장 내 장례식장의 유령. 이승에 도착한 팔복.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 차려진 초라한 빈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벌써 시신이 도착했단 말인가. 팔복은 자신의 몸으로 달려갔지만 투명한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저승 문턱을 떠도는 유령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염라대왕 영감탱이가 날 속였어. 6장 저승사자와의 위험한 거래. 그때 검은 갓을 쓰고 시커먼 도포를 두른 저승사자가 나타나 비웃었습니다. 꼴 좋구나, 이 사기꾼아. 이제 내 영혼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 것이다. 궁지에 몰린 팔복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저승사자 양반, 나랑 내기 하나 합시다. 내가 내 발로 다시 살아나면 내 영혼은 포기하시오. 믿져야 본전 아니오? 저승사자는 황당했지만 이 당돌한 망령의 최후를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7장 단 하룻밤의 시한부. 좋다. 내 놈의 그 잘난 혀 놀림이 어디까지 통하나 보자. 단 기한은 오늘 밤 해가 뜨기 전까지다. 날이 밝으면 내 놈은 영원히 내 것이다. 저승사자는 코웃음을 치며 사라졌고 팔복에게는 단 하룻밤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육체도 없이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유령이 과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팔복의 머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8장 아내의 탄식과 비자금. 팔복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어루만지며 서럽게 울고 있었죠. 아이고, 이 화상아. 평생 사기만 치고 다니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어쩌란 말이냐. 팔복이 안타까워 손을 뻗는 순간 아내가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이 뒷마당 장독대에 숨겨둔 엽전 항아리는 어디 있는겨? 나라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여. 팔복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내 마누라답구먼. 구장 꿈속의 속삭임. 팔복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묘안을 짜냈습니다. 육신이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현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내가 깜빡 잠이 들자 팔복은 그녀의 꿈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팔복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오. 나를 살릴 비방이 딱 하나 있소. 십장 기상천외한 비방. 내 관뚜껑 안쪽의 붓으로 동방삭이 남긴 유언이라고 써서 붙이시오. 반드시 당신 손으로 직접 써야 하오.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오. 꿈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어찌나 생생하던지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동방삭,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그 동방삭의 유언을 쓰라고?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11장 지푸라기 잡는 심정. 날이 밝아오고 출상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내는 미친 척하고 먹을 가라붓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여편네가 남편 잃고 실성을 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관뚜껑 안쪽에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동방삭이 남긴 유언. 저승사자는 지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그런 종이 쪼가리로 죽은 자가 살아날 리 있나. 12장 천지가 개벽하다. 아내가 마지막 획을 긋고 관뚜껑을 닫는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화광. 땅이 요동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쳐 빈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지붕 위에 있던 저승사자도 중심을 잃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야? 설마 저 사기꾼 놈이. 관 속에서는 기이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3장 부활, 사기꾼의 귀환. 굉음과 함께 관뚜껑이 박살나며 튀어올랐습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팔복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콜록콜록. 아이고, 허리야. 아따, 저승 한번 갔다 오기 참 힘들구먼. 죽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자 아내는 기절초풍하여 뒤로 넘어갔고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얼어붙었습니다. 팔복은 먼지를 털어내며 씩 웃었습니다. 14장 저승사자의 항변. 당황한 저승사자가 낯을 겨누며 나타났습니다. 네 이놈, 감히 저승의 법도를 어기고 살아나다니. 내 당장 내 목을 쳐서라도 끌고 가겠다. 팔복은 태연하게 옥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자 양반. 약속은 약속이지. 해가 뜨기 전에 내 발로 살아났으니 내기는 내가 이긴 거 아니오? 사내 대장부가 입을 놀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15장 동방삭 사기극의 전말. 도대체 무슨 술수를 부린 거냐? 동방삭의 유언이 뭐기에. 저승사자가 분통을 터뜨리자 팔복이 낄낄거렸습니다. 저승 행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저승사자들이 삼천갑자 동방삭 얼굴을 다 기억하겠소. 누가 죽었을 때 관해 이놈은 동방삭이다 하고 써붙이면 사자들이 아이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양반을 잘못 데려왔구나 하고 기겁해서 돌려보낸다는 전설을 이용한 거지. 내 아내가 쓴 글씨가 바로 그 보증수표였소. 16장 다시 열린 저승재판. 결국 팔복과 저승사자는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산 사람의 몸으로 말이죠. 염라대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고야한 놈,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저승의 질서를 어지럽히다니. 이번엔 진짜 지옥 불맛을 보여주마. 옆에 있던 저승사자도 직무유기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복은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7장 목숨을 건 최후 변론. 염라대왕님,
소인이 비록 사수를 썼으나 이는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옵니까? 그리고 제가 살아남으로 인해 저승의 업무 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드린 것이니 오히려 상을 주셔야 마땅하옵니다. 이 뻔뻔하기 그지없는 궤변에 저승의 판관들과 귀신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18장 염라대왕의 파격 판결. 한참을 침묵하던 염라대왕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 내 놈의 혓바닥은 저승에서도 통하는구나. 좋다. 내 놈의 기지가 가상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니 특별히 이승으로 돌려보내주마. 허나 명심해라. 두 번째 삶에서는 그 재주를 남을 속이는 데 쓰지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19장 혀를 고쳐 쓴 사나이. 다시 마을로 돌아온 팔복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기 치던 버릇을 딱 끊고 타고난 말 주변으로 이웃 간의 싸움을 말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관하에 탄원하여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었지요. 그의 집 문턱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로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투덜거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구, 저 화상, 진작 저렇게 살 것이지. 20장 전설이 된 이야기. 세월이 흘러 흰 수염이 난 팔복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할애비가 염라대왕 앞에서 딱 이렇게 말했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먼 발치 기와 지붕 위 검은 그림자 하나가 팔복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고 사라집니다. 저승사자도 가끔은 그 당돌했던 사기꾼이 그리운 모양입니다.